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남자 대치더블유의 최준용 원장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입시에 대해서 저희 대치더블유의 미사고론이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들께 입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수시와 정시, 입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최근 몇 년간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정시의 인원이 상당수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4,90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들이 정시에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령 인구의 저하로 인해서 대학이 없어지는 것에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 정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시 인원이 모집 인원부터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수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시는 수도권에서 36명이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에선 446명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시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로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시 역시 비수도권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은 물론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이 정시 인원의 증가는 대부분 서울권,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별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정시 중에 정시가 가장 높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 역시 서울권 대학에서 높은 비율로 뽑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과 정시 이 두 가지가 매력적인 전형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논술 역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논술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학생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신이 3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논술도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27,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27,000명은 뒤에 이어질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로 경기권 학교들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 그리고 정시를 합쳐도 학생부 비수도권의 학생부 교과만큼의 인원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만약 정시를 대비하기 싫거나 학생부 종합에 대한 스펙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논술을 하기 싫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대학을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방법도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도권 또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학교들의 학생부 교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선발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별로 매력적인 전형은 아닙니다. 그럼 이번엔 각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는 342명을 선발하는 데 비해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 3배에 가까운 11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술에서는 학생부 교과보다 많은 인원인 43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원은 수능, 다시 말하면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입시를 대비하는 경우에는 수시에서 이 3가지 전형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이고, 이것만으로 내가 합격한다 불합격한다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정시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일 때를 말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일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지방대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실상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자, 경희대의 경우에도 이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희대 역시 교과로는 315명을 뽑는 데 비해 종합에서 8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251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시에선 102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학생부 교과의 비율이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많이 뽑는 편입니다. 이는 여기 논술이 없습니다. 고대는 논술이 없는 학교로 논술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 대한 학생들이 많이 모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정시도 1738명이라는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나머지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논술이 있는 대학이라면 몰라도 논술이 없는 대학에서는 사실상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조는 현행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에게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정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수시가 60%고 정시가 40%다, 또는 수시가 70%고 정시가 30%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 인원 2495명에 대한 1738명의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시 전체와 정시를 비교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은 여기 있는 이 수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중에 이것들 중에 하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60이냐 70이냐 40이냐 3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따져보면은 실제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건 정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수시를 지원하든 정시를 지원하든 수시만 본다, 정시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내신 성적이 매우 좋다면 학생부 교과, 그리고 내신 성적이 좋고 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는 게 좋고,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종합에 대한 스펙을 갖췄다면 학생부 종합, 자신이 내신도 그냥 그렇고 또 스펙도 없다면 대신 내신이 3에서 5등급 사이 정도라면 논술, 요 3가지 중에 수시 중에 하나를 지원하고 정시까지 바라보는 게 가장
가장 좋습니다. 이런 기조는 정시 인원을 많이 뽑는 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정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이후에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정시에 반영되는 과목은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두 과목은 표준 점수,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는 100분위에 따른 환산 점수,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서울권 대학의 일반적인 반영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의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수시는 6장을 쓸 수 있고 정시는 3장을 쓴다고 해서 수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든 정시든 유리하고 불리한 건 없습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다면 그런 학생은 수시보단 정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시가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정시의 모집군별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 가군이라는 것은 가군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나군에 속해 있는 대학이 있고 다군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같은 군에 있는 대학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예를 들어 가군에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있고 나군에 C대학교와 D대학교가 있고 다군에 E대학교가 있다면 이 학생은 A학교와 B학교 중에 한 학교를 고르고 C학교와 D학교 중에 한 학교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A학교와 B학교를 다 가고 싶고 C, D는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A학교와 B학교 중에 한 학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각 군에 펼쳐져 있습니다. A군에도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다군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같은 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같지만 학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과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에서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다군은 상당히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들어보셨거나 우리 자식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군과 나군에 있는 대학교들을 뒤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지만, 가군과 나군이 가차기의 목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군의 경우에는 학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다군은 안전지향이라든가 또는 아주 극상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다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학생 뽑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부의 경우에는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합니다.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은 표준 점수와 100분입니다.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점수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우리 자식들의 성적표를 보실 때는 등급을 보시면 안 됩니다.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등급 안에서도 얼마의 점수를 받았느냐가 중요하고, 같은 등급 안에서도 얼마의 100분위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표준 점수가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반영되고, 탐구의 경우에는 100분위가 반영됩니다. 영어는 반영되는 방법이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가감점도 있고 반영 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 변환 점수로 바꿔서 등급에 따른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수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는 수능 이전에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 내신과 최저를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학생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인문과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인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학생부 교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학생들도 작년에 그 학교의 컷을 보고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작년 컷을 보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컷이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그 컷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컷을 보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컷만 보고서 내가 이 컷을 넘겼으니까 붙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교과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너네 학교 내신만으로 너를 뽑기는 불안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은 학교마다 받을 수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신만으로 뽑게 되면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쉽게 딸 수 있는 학교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기에는 불안합니다. 모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고 다 동등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학력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최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최저를 맞춘다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학생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의 스펙을 보고서 학생을 뽑는다고 보는데요.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신의 학생부가 굉장히 충실하다, 선생님들이 세특을 잘 써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른 학생하고, 자기 학교의 다른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그 학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붙은 학생들의 스펙과 비교를 해야지,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다고 해서 크게 내가 학생부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활동만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붙는다 떨어진다가 확실하게 예측되진 않습니다. 또한 학교별 고사가 있는데요. 이건 논술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술이라고 부르는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있는 거고요. 약수령 논술은 국어와 보통 수학 시험을 보는 주관식 서술형 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당연히 약수령 시험이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지원할 수 있고,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인문 논술이나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에 비해서 낮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가천대입니다. 가천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935명, 학생부 종합으로 969명, 그리고 논술로 929명을 뽑습니다. 거의 비슷한 인원들을 뽑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논술 중에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인원들은, 이 학교는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는 약수령 논술을 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드리면요. 얘는 정량적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거기 써있는 숫자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학생부 교과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건 학교마다 몇 개 과목을 반영하느냐 반영하는 방법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을 보고 대학이 정한 등급별 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마다 산출식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이건 그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꿀팁 하나 드리면 우리 애가 여기 써야 되는지 쓰면 안 되는지 어떤 대학을 봤을 때 여기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면 기본적으로 대학의 입학처에 전화해 보면 됩니다. 대학 입학처에 전화해서 우리의 성적이 이만큼인데 여기 붙을 수 있을까요? 쓸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의외로 꽤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네. 이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입시 컨설팅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학교에 전화해보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가 바로 합격과 불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도 학생부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학생부와 서류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50% 이상이 성적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나 서류보다는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정성평가입니다. 얘는 학생이 학교에서 한 활동을 정성적으로 파악해서 본다는 건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정량적 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부 능력, 그리고 특기사항 이런 걸 중심으로 또 학생의 참여도 및 성실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 서류 전형과 면접의 단계로 거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고 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나눠서 본다면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고가 있었을 때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특목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목고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일반고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사립고등학교와 국립고등학교로 나눈다면 아무래도 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 사립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했을 때 블라인드로 하면 우리 아이가 국립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블라인드인데 이거 모르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학교별고사 논술입니다. 논술과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데요. 사실은 논술이 70%, 학생부 성적이 30%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하나 학생부는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1등급이나 2등급, 내신 성적이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대를 제외하고선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내신 성적이 3에서 5등급 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는 내신에서 내가 5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내신에서 크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신 성적을 파악할 때는 이 학교에서 내신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 이걸 보는 것보다 각 학생들의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학교하고 B 학교가 있는데 A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이 들어가고 B는 논술 90에 학생부 10이 들어간다고 좀 약간 극단적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내신 성적이 안 좋다면 B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A 학교는 1등급일 때 내신 성적을 100점을 준다면 2등급일 땐 99.8, 3등급일 땐 99.6, 4등급일 땐 99.4, 5등급일 땐 99 이렇게 준다면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0.2점씩 감소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3등급부터 5등급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5등급을 맞은 학생이 3등급 맞은 학생과 마이너스 0.6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와는 다르게 10%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100점에서 90점, 80점, 70점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인다면 A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반영 비율은 낮아집니다. 최근 5년간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어떤 과목에 더 많은 인원들이 시험에 응시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응시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은 지원 인원과 응시 인원이 있는데 2023학년도에는 44만 7,669명이 응시했습니다.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와 수학 과목에 따른 지원 현황인데요. 2022학년도, 다시 말하면 국어가 화작과 언매로 나눴던 첫 해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31만 명,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3만 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 해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화작의 인원은 감소했고 언매의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자, 확통, 미적,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통은 주로 문과 학생들이 보는 거긴 하지만 22만 명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을 거고 17만 명의 학생들이 미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만 7천 명의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감소했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적이나 기하, 즉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의 장점도 있고 수학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때문에 확통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어 과목당 이제 응시자들의 등급 누적 비율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국어의 경우에는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언매의 경우에는 9.62%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100명 중에 9명은 10명 가까이는 1등급을 맞았다는 거고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20.7이니까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1, 2등급은 약 5분의 1은 1, 2등급을 맞았다는 겁니다. 반대 또 하나, 언매를 선택한 학생 중에 37.89, 다시 말하면 약 40%에 가까운 비율은 1, 2, 3등급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매 인원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화작은 그에 비해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1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하는 것보단 언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수학 역시 미적, 기하, 확통을 놓고 보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약 0.69%만이 1등급입니다. 기하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에 63%가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3등급을 맞는 게 쉬운데 문제는 기하의 인원이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미적은
응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미적을 선택했을 때 3등급을 나오는 비율은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25%는 3등급을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시 과목별 비율에 따른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반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수능 과목들이 반영되는 비율이나 방법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이 2과목이 반영되느냐, 1과목이 반영되느냐가 차이가 있고 영어 등급의 반영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정시에서 과목 반영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고대 경영과 연대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고대 경영은 국어 수학에서 35.7, 연대 교육학과는 국어 수학에서 33.3, 그리고 영어와 탐구에서 각 16.67의 성적을 받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을 놓고 보자면 A 학생은 화작이 132, 미적이 141, 그리고 이건 이과 친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영어는 3등급입니다. 화원은 98%, 1등급이겠네요. 물원은 85%, 그러면 아마 3등급이 나왔을 겁니다. 즉, 이렇게 성적이 나왔을 때 이 친구는 고대 경영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연대 교육은 불합격했죠. 자, 이 친구는 지금 고대 경영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연대 교육을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고대와 연대의 과목별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친구는 124점의 표점을 받았고 확통에서 144점의 표점을 받았습니다. 영어는 2등급을 받았고요. 한지와 세지 둘 다 1등급이 나왔네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고대 경영은 672.557로 이 친구에 비해 낮습니다. 불합격했네요. 하지만 연대 교육은 오히려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건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이나 또는 비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건 서로 다른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시에서 영어가 반영되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반영하거나 가점 또는 감점을 반영합니다. 이건 대학별로 각기 다른 반영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논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영어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몇 프로를 반영하느냐, 가산점을 주냐, 감점을 주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교의 등급 간 점수차가 중요합니다. 영어가 1등급이었을 때 100점을 줬다면 2등급이었을 때 99점을 주는지 아니면 95점을 주는지 아니면 80점을 주는지 그 학교가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 간에 얼마의 점수 차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1등급이 100점이고 2등급이 95, 3등급이 90, 4등급이 80이라면 급간 점수 차이를 보면 얘는 5점, 얘도 5점인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점으로 떨어진다면 4등급 학생들은 붙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3등급까지의 학생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시에서는 충분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시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학생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시는 1점, 2점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차를 보고서 자기에게 유리한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가 등급제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등급, 수능,
최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는 열심히 공부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어는 안정적인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시부터 정시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각 정시,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학교별 고사 등 다양한 수시 전형들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